오늘의 내용은 지난 3년 동안 제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해 드릴게요. 아직 연봉 10억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저는 이대로만 한다면 2, 3년 이내로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을 하는데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원하던 동네에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널찍한 집에 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원하던 지역에 사무실을 얻고 또 직원을 고용해서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점에 가면 메뉴판의 가격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음식을 주문할 수도 있고요. 원할 때는 언제든지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한 지난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는 진짜 아득한 미래였어요. 그냥 아득하다기보다 과연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나도 경제적인 문제가 좀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뿐만 아니라 자괴감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적으로는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한 회사에 다녔고 또 한편으로는 투잡을 했었는데 제가 외국인인 척 하면서 영어를 가르쳤거든요. 초등학생들한테. 그때도 월급이 굉장히 적으면서 스트레스는 많은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는 걸 참 좋아해서 음식 얘기가 꼭 나오는데 그때는 음식점에 들어가면은 항상 가격부터 살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밖에 안 써있는 음식점에는 잘 못 들어갔어요. 아무튼 그게 불과 3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가난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갑자기 연봉 10억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연봉 10억이라든가 또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그 액수라는 것은 굉장히 큰 액수고 그걸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가야 됩니다. 물론 그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틀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 자신의 경험을 의거해서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를 해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은 그런 중간 단계가 없고 갑자기 10억을 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금액을 입에 올리는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자신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사람들이에요. 쇼니같이 전문 트레이너들을 보면은 8주 만에 갑자기 배가 나왔던 사람에서 몸짱으로 변하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몸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고 경험이 있어요. 살도 쪄봤고 몸도 만들어봤고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몸이 그런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적은 노력으로 더 빠르게 결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10억을 벌고 100억을 벌고 싶으면은 그런 기본기가 탄탄하게 다져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기계발서를 참 좋아하거든요. 자기계발서는 사기다, 자기계발서는 뭐 의미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주 봐요. 아니 자기계발서를 보면은 뭐 용기도 얻고 또 위로도 되고 동기부여도 되고 힘도 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 자기계발서를 사람들이 너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계발서는 뭐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자기계발서를 보면은 성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기는 아니에요. 진짜 누군가는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성과를 봤으니까 책을 쓴 겁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뭐가 있나요? 저도 이제 많이 했던 것들인데 뭐 꿈 100번 쓰기, 뭐 확언하기, 거울 보면서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응원하기, 뭐 미소를 짓기, 명상하기, 잠재의식 단련하기, 무의식 단련하기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뭐 또 뭐야 보물지도 만들기, 비전보드 만들기 명칭만 다르지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 해봤어요. 다 해봤고 그 중에 몇 가지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데 사람들이 이 방법을 너무 절대적으로 맹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방법에만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방법을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오해에 빠져 있었냐면은 자기계발서의 단골로 등장하는 내용이 큰 꿈을 설정하라 이겁니다. 특히 어떤 책에서는 살면서도 다 이루지 못할 만큼 이런 큰 꿈을 꿔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았고 그래 나는 큰 꿈을 꿔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오히려 이게 저한테 있어서 좀 가난을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저를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자, 가끔씩 보면은 아이디를 뭐 10억 부자, 100억 부자, 1000억 부자 이렇게 써놓으신 분들을 봐요. 근데 저는 아이디만 바꾸지 않았을 뿐이지 똑같은 마인드셋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다가 실제로 이제 제가 포토샵이라든가 디자인을 잘하기 때문에 통장에다가 액수를 포토샵으로 합성을 해가지고 벽에다 붙여놨어요. 100억, 내 통장에 100억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100억 화이팅 막 이러고 나가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통장에 10억이나 100억, 1000억이 들어있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돈을 가져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아이디라든가 그런 돈 붙여놓고 하는 거 아마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100억을 벌기 전에 10억을 벌어봐야 되고요. 10억을 벌기 전에 1000만 원부터 벌어봐야 됩니다. 1000만 원을 벌기 전에 500만 원부터 벌어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중간 단계별로 거쳐서 가야 되는데 너무 큰 꿈을 꿔버리니까 사람의 의욕 자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될, 내가 벌어야 될 돈은 100억인데 나는 지금 당장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고 음식점에 가면은 메뉴판에 가격부터 확인하고 있는데 그 괴리감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저도 괴리감이 너무 크니까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탓하는 겁니다. 아, 나는 진짜 안 되나 봐. 내가 벌어야 될 돈은 10억인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목표를 세우는 게 성공의 발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저를 가난이라는 틀에 가둬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것은 두 발을 땅에 디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너무 큰 이상과 꿈만 바라보면서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살아남아야 되는 곳은 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현실적으로 벌 수 있는 금액,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만질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 현실을 직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목표를 낮췄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 꿈을 없애버린 건 아니에요. 대신 중간 단계를 만들었다는 것 뿐입니다. 제가 목표에 대해서 여러 편 영상을 찍었는데 언제나 등장하는 얘기예요. 당장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목표를 꼭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목표를 세웠냐면은 지금까지 했던 금액 중에 가장 많이 벌어본, 한 번 했을 때 가장 많이 벌어본 금액을 적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벌어본 게 얼마인가? 그리고 이 금액을 벌었을 때 나는 어떤 상태였고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한테 가장 현실적인 경제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번 해봤으니까 경험이 있고 의심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실제로 만져본 돈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약간 더 금액을 높여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생기고 구체적인 방법도 떠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 해봤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일을 할 맛이 나거든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대단한 꿈, 그건 거기다 그대로 두시고 내가 당장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현실적인 금액을 설정하고 목표를 거기에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기라는 것은 성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동기부여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일의 능률이라든가 효율이라든가 그런 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랑 쿵짝이 잘 맞고 손을 잘 잡고 야 잘해보자 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뭐 일을 해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환경이었습니다. 환경. 그러니까 가난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환경들을 철저하게 차단하려고 진짜 온갖 짓을 다 했어요. 일단은 저희 집, 제가 살고 있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저희 집이지 않습니까? 저희 집을 아주 깔끔하게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살고 있는 집 자체는 후지고 동네도 후져요. 좀 이렇게 얘기 미안하지만 저는 제가 사는 동네가 진짜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사는 그 공간만큼은 외부와 완전히 다른 환경인 겁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일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집이 가난하고 뭔가 지저분하고 나에게 있어서 뭔가 행복을 주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저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깔끔하게 정리정돈하고 이 건물에서 우리 집보다 깨끗한 집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기준으로 항상 집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머무는 곳이 항상 청결한 상태, 깔끔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에도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원래는 질보다는 양이었어요. 그래서 세일하는 곳에 가면 종류별로 이것저것 필요하지 않은데도 다 사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은 게 일단 저렴한 것을 샀기 때문에 퀄리티가 웬만하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데 많이 사놨기 때문에 자리만 많이 차지하고 실제로는 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소지품을 고를 때는요, 항상 양보다는 질을 신경 썼습니다. 그러니까 가지수를 줄이고 가지고 있는 제품들의 퀄리티를 높였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명품 쇼핑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돈이 없을 때 쇼핑을 하려면 필요성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이 제품이 나한테 지금 필요하냐 안 하냐. 대신 필요한 제품을 살 때 좋은 걸 사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내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제품을 사라는 거죠.
볼펜을 사용할 때에도, 옷을 고를 때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 내가 지금 쓰는 돈이 정말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돈이라면은 다른 거 사는 걸 줄이고 그 제품을 좋은 거 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해도 더 좋은 컴퓨터를 사려고 했고, 돈이 부족해도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느낌으로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지품에도 항상 신경을 많이 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외모를 가꾸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거울을 봤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 기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퍼포먼스를 잘 내려면 항상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거울을 딱 봤는데 뭔가 머리도 너저분하고 면도도 안 해서 좀 지저분하고 피부도 막 깨재재하고 몸에서는 안 좋은 냄새가 나고 몸도 이제 관리를 안 해가지고 배도 나오고 점 거미가 돼가는 거죠. 팔다리는 얇고 배만 나오고, 그런 걸 보면요 의욕이 안 생겨요. 저는 그래서 제 모습을 항상 내가 봤을 때 기분이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많이 관심을 들였습니다. 머리도 저는 2주에 한 번씩 잘라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투자입니다. 항상 깔끔한 상태의 저를 보고 제가 기분이 좋기 위해서요. 내가 나를 봤을 때 항상 기분이 좋고, 내가 나를 봤을 때 의욕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 내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항상 옷도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운동도 하고 좋은 향을 내기 위해서 또 향수도 꾸준히 뿌립니다. 근데 이거는 돈이 없을 때도 그랬어요. 학생 때 돈이 없을 때 10만 원짜리 양복을 사서 그냥 가랑이에 구멍이 날 때까지 계속 몇 번이고 기워 입었습니다. 싼 양복을 입든 비싼 양복을 입든 거울을 봤을 때 이 사람 잘 될 것 같다, 그런 인상을 내 스스로가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환경 창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신경을 쓴 것은 제가 가는 곳의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없으면요 굉장히 위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싼 곳, 저렴한 곳만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과감하게 깼거든요. 지금 제가 이 CU 커피 아직도 되게 좋아하는데, CU 커피 한 잔에 1,200원이에요. 근데 호텔에 가면 커피 한 잔에 보통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합니다. 10배에서 1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여러 번 갈 걸 한번 모아서 그런 곳에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런데 가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거기 익숙해지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지적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영어 공부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지식을 쌓는 것 이외에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사치라기보다 내가 더 높은 의식을 가지기 위한 나름의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아내를 데리고 좋은 곳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단순히 어떤 좋은 것을 경험한다 이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곳에 가면은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그런 격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소득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수록 여러분이 받는 서비스의 질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것에 자연스럽게 응대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좀 겪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의식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이 환경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는 곳도 더 고급스러운 곳을 많이 찾아서 경험을 해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있어서 핵심은요, 여러분의 환경을 가난으로부터 차단하는 겁니다. 내가 입는 곳, 내가 쓰는 것, 나의 모습, 내가 가는 곳, 심지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조차 그런 가난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진짜 정말로 자신의 경제적인 수준을 올리고 싶다면 그런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만 했다고 해서 돈이 벌리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특히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이 앞에 두 가지가 굉장히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꼭 실천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공을 들인 게 무엇이냐면은 제 가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전문성을 키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 전문성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전문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전문성을 찾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성과를 냈느냐 안 냈느냐 이걸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성과는요, 바로 돈이에요. 내가 이걸 했는데 돈을 벌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 지표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었거나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대단해, 여기 최고야 라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물어보세요. 너 이거 돈 내고 살래? 여기서 만약에 돈을 내고도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 진짜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들어오게 되면 되게 냉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액에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뭔가를 했는데 실제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해본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전문성이 외국어, 디자인, 강의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문성을 개발해서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여러분 질문을 한 가지 할게요. 이 전문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전문성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것, 많이 경험을 해봤다는 걸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전문성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내가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 정말 필요한 게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다 뿌렸어요.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기도 했고, 브런치에다 글을 쓰기도 했고, 또 유튜브에도 올리고, 아무튼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게 유튜브였습니다.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릴 때는 저는 이게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올렸어요. 그리고 매번 영상을 만들 때에는 이게 하나의 강의다라는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일상이라든가 그냥 제가 맛있는 걸 먹는 그런 영상을 올린 게 아니라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하나하나 콘텐츠로 만들어서 유튜브에다 올린 거죠. 이렇게 제 전문 지식이 담긴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쌓이겠죠. 이 쌓인 것들은 제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는요, 사람들한테 제 전문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받는 시간당 페이도 훨씬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강의를 했을 때는 강사료를 20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 한 10배 정도 받습니다. 그만큼 제 가치가 많이 상승을 한 거죠. 한편으로는요, 제가 유튜브에 올린 콘텐츠를 기반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기획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다 올린 콘텐츠는 타인이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강의 콘텐츠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엮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예요. 유튜브에다 그만큼 영상을 만들어 올렸다는 것은 제가 그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되고, 또 영상을 찍다 보면 자연스럽게 강의 스킬이라든가 말하기 실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오프라인 강의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적다. 그러면 이거는 남아 도니까 가치가 떨어지겠죠. 대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 그렇게 되면은 찾는 사람은 많은데 주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찾는 사람들이 많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리냐는 겁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힘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려졌다는 것은 곧 신뢰고, 신뢰를 쌓게 되면은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도 오려고 할 겁니다. 사람들이 방송에 한 번이라도 출연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는 이유가 그거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려지는 과정에서 여러분만의 캐릭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2대8에다가 수트를 입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당연히 의도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인위적인 건 아닙니다. 원래부터 정말 제가 순수하게 좋아하고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들, 유튜브를 하지 않더라도 했었을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자신의 캐릭터가 마저 떨어지지, 여러분의 것도 아닌데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캐릭터를 만들다 보면 인위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거는 퍼스널 브랜딩이 되는 건데, 나라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브랜딩할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분야에 나를 포지셔닝을 할지, 그리고 어떤 캐릭터로 사람들한테 알려질지, 이런 과정을 충분히 여러분이 고려를 해야지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가난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을 본다고 해서 단숨에 여러분이 부자가 될 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해요. 이 영상 하나 보고 또는 제 이 영상이 아니더라도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절대로 단숨에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도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대신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절대로 중간 단계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두 가지 내용 있죠. 첫 번째, 목표를 낮춘다거나 또는 내 환경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 그런 것들, 이런 그 이외에도 다양한 기본 전제들을 여러분이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냥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누구나 갑자기 몸짱이 되는 건 아니죠. 요령을 알아야 몸짱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자,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꼭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하면 반드시 돼요. 제가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콘텐츠 여기까지고요. 저로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혹시 여전히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남아있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기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보다 저랑 가까이 더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nginesacademy.co.kr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래 내용란에다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꼭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앞으로 올라올 콘텐츠가 기대가 된다 그러면 구독 누르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빠르게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유익한 콘텐츠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